증권광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또 유용석 PB입니다. 네. 930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함께 짚어보고 공부해볼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줄줄이 또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가 되어 있는 2분기입니다. 엔터주 지금 사면 참 괜찮은 구간인 건지 저희가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안 좋은 업종들이 뭐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 엔터주들도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1분기의 흐름이 좋지는 못했죠, 주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는 실적 잘 나오는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고성장, 고멀티플 섹터인 엔터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공매도도 좀 그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이런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빅히트 그 상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엔터주들이 철저히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이제 거의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엔터주들은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각종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좀 전통적으로 비수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그 각 회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 예정인데요. 뭐 방탄소년단부터 시작을 해서 트와이스, 뭐 엑소 이런 그 대형 아이돌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엔터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터주들이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으니 이제는 좀 엔터주들을 슬슬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아티스트들도 컴백을 하고 좀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되는 엔터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래프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 1분기, 왼쪽이 1분기 영업이익이고요. 오른쪽이 그 2분기 영업이익인데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개선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를 보시면은 1분기에 217억에서 이제 464억으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요. JYP도 88억에서 141억, SM도 33억에서 88억.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2분기부터는 그 대형 아이돌들이 컴백이 다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엔터사 일단 뭐 하이브가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터사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되는 종목 뭐 하이브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에 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BTS를 포함해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또 괜찮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방탄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방방콘이라고 하죠.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그 아리아나 그란데나 아니면 저스틴 비버가 있는 그 이바카홀딩스 인수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 한 8시 20분쯤에 기사가 났어요. MSCI 지수 변경 확정이 된 종목들 발표가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HMM, 하이브, SKC 편입이 유력할 걸로 봤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MSCI 편입 확정에 결국에는 하이브가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수급 모멘텀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에 그 장 마감 후 MSCI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들이 아마 한 27일 장중 뭐 이쯤에 그 하이브 편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편입 예상 금액만 한 1,300억 원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이브의 1일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하니까 거의 27일에만 한 1.317을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하이브 주가에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그 하이브가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네, 상장 첫날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3일 만에 공모가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엔터주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하지만 뭐 1분기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신 걸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임에도 BTS의 위력을 좀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뭐 이바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회사를 좋게 보는 그런 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미국은 백신이 어느 정도 투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6월부터는 북미 쪽에서는 6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공연도 이제 북미에서는 그 2분기 6월부터 이제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하이브 하면은 또 요즘에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게 위버스죠, 위버스. 네. 그 강력한 엔터 플랫폼인데 이게 그 성장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버스가 유료 멤버십을 해가지고 콘서트 티켓팅에 대한 뭐 우선권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을 독점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그 팬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BTS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그 뭐 블랙핑크나 빌리 아이리시, 뭐 에미넴 이런 글로벌 타사에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그 아티스트들도 이제 입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에서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상장이 된 이후로 뭐 앞서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하이브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위버스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엔터사이자 플랫폼으로 또 어떤 가치를 받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는 별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하게 주신 네. 건가요? 네, 뭐 그 최근에 그 행보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아서 저는 뭐 후하게 드린다고. 다른 말씀드릴 수 엔터주들은 주가가 또 많이 빠진 반면에 하이브는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바카 홀딩스 인수 이후로 다시 이제 하이브가 재조명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뭐 모멘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측면에서는 하방이 좀 지지가 네.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하이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유용석 PB가 투자 매력도 별점 4개를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엔터주로는 SM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SM은. 네, 맞습니다. 뭐 SM은 전통의 엔터 강호기는 그렇죠, 한데, 맞아요. 예, 1세대죠. 뭐. 그렇죠. 네. 예, 뭐 항상 그 매출 측면에서는 가장 1등을 했었죠. 그 하이브가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JYP나 YG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자회사들의 실적 그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SM, CNC 같은 광고 회사들도 적자가 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키스트 같은 그 드라마를 만드는 자회사도 이제 작년에 뭐 허쉬 한 편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뭐 특히나 또 SM이 뭐 많이 하려고 했던 뭐 F&B 사업 쪽이 잘 안 되면서 네. 본업은 항상 기본은 했던 것 같아요, SM이. 하지만 이런 자회사들 때문에 좀 그 연결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SM도 2분기부터는 그 뭐 엑소가 이제 컴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신예인 NCT가 컴백을 한다던가 이런 본업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이 한 12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엔터 종목 내에서는 SM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는 또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그 공시를 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SM은 뭐 최근에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제 그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연말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회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전반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SM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만 뭐 한 750억 원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7,500억 원 수준이니까 엔터주 치고는 뭐 내년 실적 감안했을 때는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가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SM 2분기에 엑소와 NCT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 얼마로 볼 수 있을지 별점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저 SM도 별점 4점 드리도록 하이브와 하겠습니다. 동일하네요. 네. 최근에 그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네. 가장 좀 SM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찬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SM이 항상 기본기 본업은 좀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근데 자회사들의 구조 조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4월 26일을 기점으로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되는 엔터주, 하이브와 SM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이브가 신흥 강자라면 SM은 정통 강자였는데 유영석 PB가 엔터주 내에서 꼽아주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JYP를 가지고 왔고요. JYP가 이제 저는 항상 엔터계에서는 전통의 그 모범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SM이나 YG는 그 아티스트들이 하는 그런 본업뿐만 아니라 뭐 F&B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다른 산업에 눈을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항상 JYP는 직진만 하는 거죠. 본업에 충실한다. 본업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본업에만 집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SM이나 YG 대비해서 항상 매출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가장 많이 냈죠. 그래서 좀 알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썽 부리는 자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부담되는 고정 비용이 좀 적고 그다음에 높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뭐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에도 한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JYP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브와 더불어서는 엔터 종목 중에서는 유의하게 1조 원이 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JYP를 가장 이렇게 이끌고 있는 아티스트는 국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그룹인 트와이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데뷔해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니쥬가 있겠습니다. 트와이스야 뭐 한국과 일본 누적 앨범 출고량이 뭐 한 1,0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지난 몇 년간 JYP의 캐시카우를 했었고요. 아직도 뭐 데뷔한 지 한 7년 차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적인 측면에서도 JYP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니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그 싱글 2집도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에서 그 막강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니쥬 작년에 데뷔곡이었죠. Make You Happy가 진짜 너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잘 아시나 봐요. 유튜브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표한 메이크업 픽처도 굉장히 뭐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JYP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와이스도 지금 일본인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 걸그룹이 있지 또한 지금 일본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엔터 시장 뭐 1위가 미국이라면 2위는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지금 JYP가 접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에는 다른 엔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트와이스나 뭐 니쥬, 있지 그리고 2PM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이 거의 풀 라인업으로 활동을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실적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이제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랑 그 음원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존의 음원 수익보다 연간 기준으로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음원 수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분기부터는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풀 가동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음원 수입 또한 늘어나면서 사상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한 160억 가까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JYP가 저는 굉장히 좀 투자 포인트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뭐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고 2분기에는 또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들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짚어봤는데 걸그룹 뭐 니쥬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있지 등등도 있는데 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그룹? 저는 레드벨벳이 이제 제가 레드벨벳을 뺐군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공략주로 JYP 엔터를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몇 점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5개일까요? 네, 저는 모범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JYP 엔터를 꼽아주셨고 아니 오늘 또 채팅창을 보니까 이미 엔터주들을 하나씩 다 들고 계시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엔터주들 나는 좀 올해 2분기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네. JYP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작년 12월에 니쥬가 이제 데뷔를 하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한 33,000원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목표가는 그래도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멀티플을 한 30배 정도 주면은 한 1.5조 원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이 한 33,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네네. 33,000원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네,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 주가는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 3만 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엔터주들 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좀 사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 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분기를 바라보고 엔터주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유용석 WM센터 PB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종목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이브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신흥 강자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전통 강자인 SM 같은 경우에도 투자 매력도 별점 4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유용석 PB는 많은 엔터주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모범생인 종목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가격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는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유용석 PB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